자, 이번 시간에는 동사를 부사로 만드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동사를 부사로 만든다라는 것이 지금 무슨 소린지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말을 이해하면은 영어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요.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표현은 결과적으로 보면 시험을 통과하다라는 동사가 지금 부사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영어도 동일한 개념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부사 표현이 붙는데 이 부사 표현은 passed the test라고 하는 동사 표현이 부사로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지금 부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째서 투부정사를 사용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문장을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공부하는 행동이 어느 쪽 방향으로 이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나타내주는 to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지금 부사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해석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이 이어지길 바라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행동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은 행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것을 문법에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고요. 의미적으로는 목적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는 자랐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 그는 의사가 되려고 자랐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보시면은 의사가 되려고 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의사가 되다라는 동사가 지금 부사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라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다듬으면은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쪽으로 이어지느냐? 지금 의사가 되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되다라는 동사가 부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방향을 나타내주는 to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가 성장을 하는데요. 이 성장한 것이 어느 쪽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바로 방향을 나타내주는 to를 이용해서 의사가 되는 것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나타내주는 to,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라나는 행동은 내가 의도해서 자라나는 것은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이어지는 표현은 어떤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자라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문법적인 용어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결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행동이 나타나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은 당연히 행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반대로 자라나는 것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도적이지 않은 비의도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연결되는 표현이 나타날 때는 행동의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조금 다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녀는 행복했다, 우리는 놀랐다, 나는 슬펐다와 같은 표현은 지금 행동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 아니죠. 이러한 것들은 상태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부정사 표현이 감정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상황을 먼저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요. 뮤직비디오를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의미하는 to와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방향성과 감정이 어떤 식의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쪽 방향을 볼 때는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우울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행복했다라는 표현은 행동 표현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요, 그녀는 그 뮤직비디오를 봐서 행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다라는 동사가 지금 부사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She was happy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부사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see the music video라고 하는 동사 표현이 부사로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감정은 바로 이쪽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나타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놀랐다라고 하는 것도 감정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탐을 그 가게에서 만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탐을 그 가게에서 만나다라는 동사를 부사로 갖다 붙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들은 놀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붙여놨는데요. 이렇게 그 가게에서 탐을 만나서라는 표현은 지금 이것은 동사가 부사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과 관련된 표현 또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나는 슬펐다라는 것도 감정 표현이죠. 그 소식을 들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소식을 듣다라는 동사가 부사로 결합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뒤에다가 그 소식을 듣다라는 표현을 바로 동사 표현을 지금 부사로 갖다가 붙여놓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다른 표현을 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행동 표현은 아닙니다.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험은 어렵다, 민호는 늦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에다가 투부정사 표현을 이용해서 판단과 관련된 표현을 갖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 표현은 판단이 적용되는 행동이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민호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뛰어서 5분 거리에 해당되는 거리니까 지금 버스가 이미 와 있으니까 민호는 늦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민호가 늦었다라는 판단은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냐, 바로 버스를 타는 행동에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나타내주는 to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호는 늦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버스를 타기엔 이라는 표현은 그 버스를 타다라는 동사를 부사로 붙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민호는 늦었다라는 표현 뒤에다가 그 버스를 타기엔 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는데 이것은 바로 그 버스를 타다라는 동사를 부사로 바꿔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단과 관련된 또 다른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그 시험은 어렵다라는 표현은 판단을 내리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시험은 통과하기엔 어렵다라는 표현인데요. 통과하기엔이라는 표현은 통과하다라는 동사를 부사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식으로 동사를 부사로 갖다 붙였는데 지금 투부정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요. 지금 행동을 나타내주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동작을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투부정사가 방향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방향성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두 개는 행동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지금 방향과 관련된 표현을 갖다가 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응이나 판단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두 개는 바로 목적과 결과를 나타내주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개는 원인과 판단을 나타내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를 통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부사적인 표현을 뒤에다가 붙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의미에 따라서 목적, 결과, 원인, 판단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의 경우에는 주로 의도적인 행동 표현 다음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의 의미로 붙을 때는 의도적인 행동 뒤에 붙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결과와 같은 경우에는 의도를 하지 않은 비의지적인 행동 표현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을 때 결과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원인과 판단은 행동과 관련된 표현은 아니라고 했죠. 감정과 관련된 상태 표현 뒤에 투부정사가 붙을 때는 원인과 관련된 것이 뒤에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정 이외의 상태 표현 뒤에 붙을 때는 바로 판단과 관련된 내용이 투부정사를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구분하는 간단한 표현들을 저와 함께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친절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연히 행동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태 표현이니까 원인이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친절한이라는 것은 감정 표현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표현이 판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판단은 어느 쪽에 기반을 해서 내리고 있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행동에 기반을 해서 당신이 친절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걸 보니 다른 이들을 도와주다니 당신은 친절하군요 라는 판단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잔이 사용했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행동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목적이나 결과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뒤에 붙은 것은 목적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잔은 인터넷을 사용했다라는 목적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는 기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태 표현이니까 원인이나 판단인데 기쁘다라는 것은 당연히 감정 표현이니까 우리는 원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기쁘게 된 것은 어느 쪽 행동과 관련된 것이냐? 바로 당신과 대화하는 행동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당신과 대화를 하게 돼서 나는 기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보도록 할게요. 그 소녀는 자라났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보시면은 상태 표현이 아니라 행동을 나타내주는 동작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나 결과라는 것이 뒤에 이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자라나는 행동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와 관련된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요. 그 소녀는 자라서 발레리나가 되었다라는 결과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